자, 둘째 시간 불공정한 법률행위 23번서부터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궁박은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되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뭐는 가능하고 전화는 가능하지만 추인은 안 됩니다. 2번 정답. 3번에서 나오고 있죠. 전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자,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 라고 해도 불공정입니까? 불공정은 아닙니다. 경락을 잘 받으신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단 증여에 적용이 안 돼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증여에 적용 안 됩니다. 이건 무상행위죠. 뭐 기부라던가 증여라던가 이런 것들은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에도 적용이 안 되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법률 규정.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보죠. 2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은 거. 자, 1번에 계약 체결 후 사후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일방에게는 큰 손실, 상대방에게는 더 큰 이익이 생겼다. 그랬을 때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불공정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그렇죠. 법률 행위 시에 불공정해야죠. 맞아요. 자, 지금은 계약 체결 후잖아요. 후. 계약 체결 후 어떤 변화로 인해서 불공정한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불공정을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후가 아닙니다. 후가 아니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가적 출연 없는 무상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자, 3번에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무경험이 추정된다 그러는데 추정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싹 다 뭐 하셔야 돼요? 추정 안 되면 싹 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죠? 그 자가 피해자다, 폭리자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측에게, 무효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요, 입증 책임을 줄 때 객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객관, 주관 요건들을 싹 다 입증하셔야 돼요. 싹 다. 객관도 입증하시고 주관도 입증하시고 다 입증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강제 경매에도 불공정이 성립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립 안 되죠.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자, 5번에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나요? 왜 취득 못하죠? 절대적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요. 갑과 을 사이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어요. 지금 토지입니까? 토지? 토지네요, 토지. 자, 갑이 토지를 팔았고요. 토지를 팔았고, 을은 토지를 샀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파는 이 토지가 예를 들어 뭐 시가 3억짜리. 시가 3억짜리 토지인데 을이 이 토지를 뭐 단돈 5천만 원에 매수했다. 네, 그럼 이거는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현저하게 불균형이고 이거를 을이 잘 알면서 갑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면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고 무효죠.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럼 결국 계약이 체결됐고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네?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네? 자, 일단 갑은 토지를 넘겼을 때, 이전 등기를 넘겼을 때, 자, 그리고 을은, 자, 갑은 3억짜리 토지 넘겼고요. 을은 갑한테 5천만 원 줬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불법 원인급여 법리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리자 을은 피해자 갑을 상대로 해서 선생님 5천만 원 돌려주세요. 무효라던데요? 반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폭리자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땅 달라고, 땅 가지고 오라고.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럼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등기 이거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네? 유효, 무효? 무효라는 거죠. 이게 무효라는 거죠.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 격려된 등기가 현재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제3자한테 넘겼을 때, 병이 만약에 선의의 제3자일 때, 선의 제3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요거 유효다, 무효다? 그냥 계속 무효예요. 네, 얘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자, 26번으로 갑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전환, 예, 인정될 수 있고. 자, 니은에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쵸? 자, 디귿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주변 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게 되었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맞나요? 성립한 이후잖아요. 이후. 아까도 나왔지만 불공정을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성립 당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의 사정,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의 어떤 변수들, 이런 것들은 고려한다, 고려할 필요 없다? 고려할 필요 없는 거죠. 성립 이유는요. 자, 디귿 틀렸고요. 리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니까. 미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양 당사자가 급여물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건 누가 할 수 없다? 폭리자가 할 수 없다. 폭리자가. 피해자 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양 당사자 둘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 자,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이 틀려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넘어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성립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3개 다 필요 없죠. 1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자, 2번이요. 궁박은 경제적인 거 이외에도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포함되고. 자, 3번입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 판단 맞습니다. 자, 4번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은 아니죠.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입니다. 맞는 지문. 5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이다.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죠. 있다. 전환 가능하거든요. 정답 5번이죠. 자, 밑에 28번은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29번서부터 나오는 게 법률행위 해석인데 문제들을 미리 풀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아시겠지만 자 해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이 있어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이에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비교해서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로 해석하는 거. 표시된 대로 해석. 자, 그리고 규범적 해석 같은 경우는 표의자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례 형식으로 출제가 됐다면 지금 이 사례가 자연적 해석의 사례인 건지 아니면은 규범적 해석의 사례인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방금. 문제 안 풀어오셨죠, 그죠? 문제 풀어와야 돼요. 풀어오셔야 돼요. 에? 안 푸시면 의미 없습니다. 30번 문제. 30번. 법률행위 해석 옳은 겁니다.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아니요, 무관한 거 아닙니다. 당사자를 확정시키는 것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갑이 땅을 팔거든요. 땅을 팔아요, 갑이. 자, 갑이 땅을 판다. 자, 갑이 땅을 파는데 이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을이에요. 자, 이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을이다, 을. 근데 을은 이미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내 명의로 하기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야 네 명의로 좀 저기 하자, 네 명의로 좀 하자잉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자는 누군데? 을인데 계약상 매수자를 누구로 하겠다? 얘로 하겠다는 거죠. 며느리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는 갑이 팔고 병이 사는 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식상 매매 계약서에는 갑이 땅을 팔고 병이 땅을 사는 걸로 돼 있겠죠. 근데 실질적 매수자는 을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은 됐어요. 성립은.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매매 계약의 매수인을 실질적 매수인 을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 매수자 병을 매수인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 자, 만약에 갑이 실질적 매수자가 을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갑의 생각은 지금 매수인이 누구라고? 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표시는 이렇게 병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을도 실질적 매수자가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당사자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불일치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고요. 이런 무슨 해석하시면 돼요?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매수자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자연적 해석. 자, 근데 만약에 을은 야 내가 실질적 매수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은 뭔 말이야, 얘가 매수인인데 라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 갑이 전혀 모르고 있죠. 이러면 표의자가 상대방의 의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죠. 이러면 무슨 해석을? 규범적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규범적 해석을.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한다면은 매수자가 누가 된다? 며느리가 된다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시키는 것도 뭐의 문제다?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 1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는 의사 표시. 요거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닌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첫째 줄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는 건 너와 나의 생각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해석하셔야 되죠? 규범적 해석해야 돼요. 둘째 줄에 나오는, 아닙니다. 첫째 줄 오른쪽에 나오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게 바로 표시된 대로 해석하겠다. 2번 지문은 규범적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 2번 정답이죠. 그럼 만약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있다라고 나왔다. 그러면 무슨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자연적 해석하셔야죠. 그러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작성자에게 유리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4번.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에요. 요 지문에서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입니다. 해석의 순서가 첫 번째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이게 첫 번째. 자, 근데 만약에 목적이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인 관습으로 해결합니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사실인 관습. 야, 근데 사실인 관습도 없는데? 그러면은 임의규정. 야, 법에 정해진 것도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돼요. 요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 기준. 이렇게. 지금 지문에서 당사자가 의사가 분명하다고 돼 있잖아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당사자 목적대로 해석해야 되겠어요? 사실인 관습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당사자 목적대로 저기 하셔야죠. 의사대로. 그죠? 틀렸죠. 5번.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죠. 그냥 도의적으로 그렇게 넣어놓은 거죠. 최대한 협조할게. 그죠? 최선 다할게. 그죠?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32번으로 갑니다. 32번. 자, A하고 B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969의 39지번에 있는 100평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물 지번 등에 관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969의 36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로 표시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체결됐습니까? 무슨 토지에 대해서? 39. 그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합의하였으나. 그죠? 둘째 줄에 합의하였으나. 이 39지번 토지가 현재 갑토지입니다. 갑토지. 자, 근데 문제는 계약서 쓸 때는 을토지로 표시했다라고 돼 있죠. 이런 걸 무슨 원칙이라 그러죠? 오표시무해입니다. 오표시무해.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A하고 B하고 합의를 할 때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갑토지를 사고 팔고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럼 갑토지에 대해서 자연적 해석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문제없이. 자연적 해석. 자, 근데 문제는 요 계약서를 쓰면서 지금 계약서에는 을토지로 다른 토지 써놨거든요. 괜찮습니다. 계약서에다가 다른 토지를 표시했더라도 A하고 B가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면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갑토지 계약 성립이고 계약서에 잘못 쓴 건 해가 없어요. 오표시무해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 한 개씩 보겠습니다. 타당한 겁니다. 1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해서 성립. 맞나요? 네. 갑토지 성립? 예.
따라서 A, B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됩니까? 안 되죠. 착오 취소하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할 때죠. 지금은 자연적 해석하니까 착오 취소하면 안 되죠. 자, 2번입니다.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 토지에 관해서 성립한다. 아니죠. 갑 토지 성립. 3번. 을 토지에 관해서 성립? 아니요. 갑 토지 성립이라고요. 4번. A와 B 사이의 매매는 실제 의혹한 대로 갑 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을 토지에 관해서 만약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그 등기는 무효다. 맞습니까? 계약서에 을 토지라고 쓴 것도 모자라서 B한테 을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러죠? 이런 등기를 원인 무효 등기. 원인 무효가 돼요. 합의 없이 격려된 등기여서 원인 무효입니다. 네, 그래서 무효죠, 무효.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자, 5번에 갑 A하고 B 사이의 매매는 어느 토지에 관해서도 성립하지 않았다. 아니요. 갑 토지는 성립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33번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뒤로 오세요. 35번 문제. 35번. 갑은 자신의 점포를 3,200에 팔기로 의혹했습니다. 근데 대금을 2,300으로 표시해서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갑의 의도, 갑의 생각은 뭐죠? 갑의 생각? 3,200. 근데 표시는 2,300. 자, 이때 지금 계약이 3,200으로 체결, 2,300으로 체결. 2,300으로 체결이야. 규범적 해석했네요. 옳은 거 1번. 위 매매는 갑의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지만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은 의사표시 불일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어떻게 모른다는 거 어떻게 알죠? 실수로. 갑은 몰라요.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비진이는 아니라고요. 2번 통정어의 표시. 뭔 통정입니까? 통정하려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짜고 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통정 아니죠. 자, 3번입니다. 갑은 오표시 무해를 주장해서 3,200으로 계약 성립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해가 적용되려면 무슨 해석을 할 때? 지우고 없네요. 자연적 해석할 때죠. 지금은 규범적 해석이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2,300으로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갑은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이 갑의 중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맞나요? 일단 첫째 문장에서 갑은 착오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착오 취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까? 되나? 자, 일단 착오 취소는 규범적 해석을 하죠. 규범적 해석을 할 때 착오 취소할 수 있죠. 착오 취소. 아니 근데 지금 무슨 해석이라고요? 아니 지금 규범적 해석이에요. 지금 현재가 규범적 해석이야. 그럼 착오 취소가 되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착오가 있다고 해서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착오로 취소하려면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 요건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자,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이 두 가지가 저기 요건이잖아요. 요건. 그럼 이 요건을 갖춰야 결국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어지는 지문에서 상대방 을이 갑의 중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상대방이 중과실을 증명했다는 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중과실이 없다고? 중과실이 있다고. 중과실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그럼 요건을 갖췄다고 갖추지 못했다고?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 못한다고? 아니 취소 못한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는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야?
표의자한테 상대방한테. 표의자한테 입증 책임 있는 거죠?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 있어요. 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찍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 정답 맞추시겠네요. 자,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면 상대방이. 표의자가 입증하는 건 중요 부분이고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중과실이죠. 4번 정답입니다. 5번. 위 매매는 불합의. 아니요. 합의가 됐는데 뭔 불합의입니까? 틀렸죠. 정답 4번. 자, 다음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계약 당사자 확정입니다. 틀린 거. 1번. 명의 신탁 약정이 3자 간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 신탁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어떻습니까? 명의 신탁은 계약 명의 신탁도 있고 3자 간. 그러니까 중간 생략형도 있잖아요. 중간 생략형인지 계약 명의 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매수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로 판단해요. 네? 매수인 누구냐? 만약에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면은 중간 생략형이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중간 생략형이에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면 중간 생략형입니다. 3자간이라고도 해요. 3자간. 자,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수탁자가 수탁자가 매수인이면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직접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명의 신탁이에요? 네, 계약 명의 신탁. 위임형이라고도 하고 위임형 명의 신탁.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전혀 모르는 눈치신데 전혀? 네?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지금. 야, 그거 어디서 했냐? 약간 이런. 중간 생략형이라는 건 매도인이 있고 이거를 매수하는 자가 신탁자라는 거죠. 신탁자 갑이 병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선생님 등기는 수탁자한테 직접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명의 신탁을 무슨 명의 신탁이라고? 중간 생략형이라고 하잖아요. 중간 생략형. 매수인이 누구다? 신탁자죠. 그죠? 중간 생략형. 자, 근데 위임형은요. 매도인이 병인데 신탁자 갑이 야, 저거 사고 싶다. 근데 내 명의로 사면 부담스러우니까 수탁자한테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야, 돈 줄게.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는 형태. 이런 명의신탁을 무슨 명의신탁이라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매수인이 누구인지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1번 맞는 말. 자, 2번이요.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수탁자가 매수자가 돼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 자, 지금 누가 매수인이라는 거죠? 예,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중간 생략형이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네,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했다. 그럼 매수인 명의 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 내부 관계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자를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맞나요? 지금 3번은 무슨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3번은 규범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3번은 규범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갑이 뭔가를 팔아요. 뭔가를 팔고 갑하고 직접 매매 계약서를 썼던 건 을이었습니다.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야,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을은 매수인이 아니었어.
야, 진짜 매수인은 숨어 있더라. 진짜 매수인은 자금을 제공한 진짜 매수인. 실질적인 매수인은 숨어 있더라.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관계. 그럼 을하고 병 관계는 겉으로 잘 안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잘 안 드러난다. 그럼 당연히 갑이 만약에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매수인을 확정할 때 실질 매수인 병이 매수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갑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매수인인지 그거는 니들끼리 사정이고 니들끼리 내부적인 문제일 뿐, 이 경우는 외부적으로 누구를 매수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얘를 매수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표시된 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규범적 해석의 결과입니다. 자, 3번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입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때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가 됐다. 이러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에요. 일치한 의사대로 당사자 확정한다. 맞습니다.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은행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무자는 갑이지만 명의자는 현재 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대출 못 받으니까 친구 위해서 내 명의를 빌려준 거죠. 이러면 채무 부담 의사 있는 거 없는 거?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이건 진이다 비진이다? 진입니다. 그럼 을이 아니라 갑이 대출금 반환 채무? 아니요. 대출금 반환 채무는 을이 지는 거죠. 을이.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 성립된 걸로 보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현재 1번서부터 나오는 건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 틀린 거 바로 보죠. 기억부터.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거다. 바라는 겁니까? 진의는 뭐죠? 생각이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줄에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는 생각, 이게 표의자의 뭐죠? 그렇죠. 진이죠. 그렇죠? 생각, 의사.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표의자의 뭡니까? 진이죠. 진이. 그렇죠? 생각이죠. 생각. 자, 그럼 이거는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죠. 진이. 비진이 아닙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디귿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아니, 뜬금없이 취소가 왜 나옵니까? 취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착사강제. 취소 사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착오를 원인으로 하거나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하거나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취소 사유들이거든요. 취소 사유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취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죠. 자, 리을의 비진의 표시는 공법행위도 적용되므로 공무원 사직하려는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한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자, 비진이 공법행위에 적용됩니까? 적용 안 됩니다. 비통착사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법행위,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 전부 다 적용 안 되죠. 미음,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고 과실없다. 그럼 유효다. 맞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네. 자, 갑이 비진의 표시를 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비진의 표시를 하였다.
비진이 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갑은 그럴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표시만 하신 거죠. 비진이 표시. 증여할 생각도 없었는데 증여하겠다고 표시했다. 그러면 갑이 비진이로 증여라고 하니 을은 잘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게 유효라는 거죠. 원칙. 비진이 표시가. 근데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는 무효잖아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어땠을 때? 상대방이 갑이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그죠? 무효. 그럼 이거를 뒤집으면 비진이 표시가 유효인 경우는 을이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 몰랐고죠. 그죠? 또는을 뒤집으면 그리고니까 몰랐고 무과실. 요렇게 되잖아요.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예. 만약에 이거를 모른다, 내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예?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죠, 그죠? 네, 모르는 척 한 거죠, 그냥, 그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제발, 네, 제발. 자, 그래서 미음에서 선이이며 과실 없다. 그럼 유효 맞습니까? 유효 맞아요. 네? 뭐라고요? 예, 선이이며 과실 없다. 선이이고 과실 없다. 그럼 또는이라는 거, 그리고라는 거. 그리고라는 거잖아요. 그럼 유효 맞나요? 예, 유효 맞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싹 다 적용돼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몰랐고 무과실이면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고요. 상대방이 없으면 언제나 유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안 계셔서. 결론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뜻이죠. 자, 틀린 거는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3번 문제 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겁니다. 자, 기역,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 효과 의사가 없다. 그럼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없다고?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표시는 했다는 거잖아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기억을 조금 풀었으면 의사하고 표시하고 불일치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기억은. 네, 맞는 말이고요. 이은 비진이 표시는 진위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그쵸, 구별되죠. 이걸 모르면 착오고 알면 비진이거든요. 자, 디귿입니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그럼 내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비진이다. 리얼, 자의로 사직서 제출, 중간 퇴직. 자의로 한 거죠? 그럼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죠. 내가 판단한 겁니다. 미음, 갑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을이 과실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을로부터 선의로 병이 매수했다. 그러면 갑은 비진이 표시를 무효, 을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일단 을한테 뭐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중에서 지금 요게 있는 거죠? 요게 있는 거죠, 요게. 요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병한테. 그럼 병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예요, 무효예요? 자, 일단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면, 을이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유효로 확정됐었다면은,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병이 넘겨받은 상황이었다면, 그러면은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만약에 뭐 이전 등기가 경료됐다, 그거 유효예요. 앞에서 이미 유효 확정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근데 앞에서 무효로 확정됐다면 이 이후는 달라지죠. 이때는 병이 뭐일 때 보호받죠? 선의일 때. 선의 제3자라면은 유효로 확정이 되겠지만 그 반대로 병이 악이라면 이러면 효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렵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병이 또 넘기면, 병이 또 넘기면 어떻게 되냐? 또 넘기면. 그럼 선악불문 유효에서는 당연히 그냥 유효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선악불문 유효죠. 아니, 왜 선악불문 유효예요? 앞에서 유효니까. 앞사람이 유효니까. 그럼 이거를 그대로 넘겨받으면 정은 어떻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효죠. 선악불문하고 유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사람 병이 악이었다면은 이거를 정이 넘겨받을 때는요. 선이면 유효고. 그죠? 자, 정이 만약에 악이면요. 그럼 무효예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또 넘겨야 돼요. 또 넘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팔 아파요. 또 넘기면 좀 팔 아픕니다. 자, 그러니까 앞사람이 유효로 확정됐다면은 선악불문 유효. 앞사람이 무효일 때는 그 뒷사람이 보호를 받으려면 뭐이어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 그럼 앞에가 아무리 무효였어도 선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주장 못하는 무효. 주장 못하는 거죠.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 그러죠. 상대적. 어디 보고 있었죠, 우리? 우리 어디 보고 있었어요? 니은입니까? 미음입니까? 예, 미음입니다. 자, 미음 다시 읽어보죠. 자, 갑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을이 과실로 알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을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라고 무효라고? 예? 과실로 알지 못한 상황. 그럼 을한테 과실이 있습니까? 예, 과실이 있는 거죠. 그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무효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을은 선이잖아요, 선이. 예, 선입니다. 근데 유효되려면 선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과실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라고요. 과실이면서 을이 선이라고요. 그럼 선이니까 유효 아닙니까? 아니야. 유효되려면 선이만 갖고는 안 되고 뭐도 필요합니다? 무과실까지 필요합니다. 을은 무과실이 없어요, 지금. 그럼 유효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바로 무효잖아요. 그럼 악이하고 과실하고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무효잖아요, 바로 무효. 을한테 넘어갔을 때 무효고요. 자, 그러면 을로부터 선의로 병이 매수하셔도 돼요. 그럼 병이 선이죠. 그럼 병한테 넘어간 거 유효다, 무효다? 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요 상태. 병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다, 유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그러면 을을 상대로 야, 무효다. 야,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못 해요?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을은 지금 과실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 그랬습니다. 무효. 갑은 을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효니까. 그렇죠? 자, 무효니까 갑은 을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은 병을 상대로는
병을 상대로는 야 이거 유효 아니야? 아, 이거 무효 아니야? 무효? 무효라고 주장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이 양반아 나는 유효야 나는 유효. 따라서 갑은 을 상대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병한테는 무효 주장 못하죠. 미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이러면 진도 망합니다. 비읍. 자, 전항에서 을이 진이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이다. 그럼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을한테 넘어갔을 때 유효라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앞 사람이 유효로 이미 확정됐다면 그 뒷사람은 선악불문 유효입니다. 따라서 악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악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취득할 수 있는 거. 자, 틀린 것은 리을하고 비읍.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비진이 문제 한 개만 더 보고 좀 쉬죠. 한 개만 더 보고. 자, 뒤로 오셔가지고요. 6번 문제 봅니다. 6번.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다르게 을에게 기부,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률 관계 옳은 겁니다. 첫째 줄에서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기부했다라는 말 나오죠. 이게 지금 현재 갑이 비진이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마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등기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겠죠. 일단 원칙은. 을이 모르고 무과실이라면요. 1번이요. 갑의 의사표시 무효가 원칙 아니요. 유효가 원칙입니다. 틀렸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라서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적용됩니다. 단독행위도요. 똑같이 적용돼요. 자, 3번에 갑에 진이 없음을 을이 알았다. 을한테 악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갑은 을의 악의를 증명해서 소유권을 갑에게 회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증명하면 회복할 수 있죠.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을은 그때 갑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아니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다. 이게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을한테 과실이 있었다. 그럼 비진이 표시는 무효. 그쵸. 로서 을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예, 그쵸. 4번 정답이죠. 자, 5번입니다. 을이 진이 아님을 알고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한테 넘어갔던 건 무효네요. 무효. 자, 근데 병은 갑의 진위를 알든 모르든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거는 아니죠. 병이 선의일 때 보호받겠죠. 5번 지문에서는요. 정답 4번이죠. 자, 통정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